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오늘 집에서 나가질 않아서 오늘 죄송해요. 저 오늘 쌩얼입니다. 쌩얼도 봐줄만 하죠.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제가 이번에 그 8단어라는 책을 최근에 읽게 됐는데요. 와, 이 책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자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존.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존. 제가 이 자존이라는 챕터를 읽으면서 배우로서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자존이라는 게 나를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자존, 스스로 자, 중할 존. 나를 중히 여기는 것. 나를 중히 여기는 것. 나를 존중하는 것. 그러면 나를 인정하는 것. 결국은 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내가 눈썹은 이렇고, 내 눈은 이렇고, 내 피부, 내 얼굴 형태, 내 코, 내 입술, 그리고 내 머리카락, 내 뭐 예를 들어 짧은 목, 뭐 내 키, 내 상황이 정해져 있는 환경, 뭐 내 부모님, 내가 갖고 태어난 뭐 성격, 기질, 천성 그런 것들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존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방금. 어쨌든 어릴 때는 솔직히 환경적인 거나 부모님의 영향, 환경적인 타인의 영향에 의해서 제가 만들어져 온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인정이 내 스스로를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왜 이래? 불만을 갖게 된다는 건 남과 비교하게 됐을 때 비롯된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지금 이 책에서도 말을 하는 게요. 나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남과 다름을 인정을 하면 되고 거기에서 출발하면 되는데 틀리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누군가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 방식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건데 뭔가 할 때 저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연기했을 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외부의 시선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자는 꼭 여자답게 걸어야 하는가? 이 말이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것도 결국에 내가 틀에 갇혀 있는 거고 사회의 틀, 학생의 틀, 여자의 틀, 꼭 배우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틀, 항상 그런 틀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깨고 항상 우리는 고정관념과 싸워야지 더 혁신적으로 더 창의적 있게 내 삶을 디자인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책을 읽어야 되고 새로운 걸 접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솔직히 저는 되게 배우가 되고 싶어 했던 것도 뭔가 변화하고 싶었고 성장하고 싶어서 선택했었어요. 어렸을 때도. 저는 어렸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고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이 변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장하고 싶었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고 싶어서 배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배우가 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내가 성장해 있다면 그것으로 됐어. 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책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각자의 상자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대가 살아야 할 상자, 30대가 살아야 할 상자, 40대가 살아야 할 상자. 그 상자의 바깥으로 벗어나면 매년 명절마다 고문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측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죠.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존을 싹 틔우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20대 때도 남과 똑같이 가진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저는 26살에 괜찮은 직장에서 뛰쳐나왔고요. 뒤늦게 연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30대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어쨌든 제 삶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앞서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저는 그 고정관념 안에서 항상 늘 틀 안에 있었고요. 용기 있게 더 나아가지 못했어서 항상 거기에서 제 자신과 싸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사실 2014년도에 좀 뒤늦게 다시 학교 공부를 방통대를 편입을 했었어요. 2006년도에도 사실 일본학과로 편입을 했었지만 그때는 하다 말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30대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했고요.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이거를 졸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뭐 학력이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제가 뭔가 제 스스로 선택을 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시작을 했는데 멈추는 거는 제 스스로한테도 좀 뭔가 찝찝하고 뭔가 저한테 진다고는 하기보다 그냥 내가 선택한 거를 책임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 자기 안에 내 마음속에 점들을 연결하면 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세월 중에 어쨌든 뭔가를 점을 찍어가면서 무언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관광과를 들어갔었고 중간에는 내가 연기를 하겠다고 왔었고 뭐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연결이 돼서 나의 스토리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삶을 살던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나의 그 점들이 별이 된다는 말이 결국 내가 지금 당장은 이 학교를 졸업을 한다고 해서 뭔가 얻어지는 건 없지만 훗날 미래가 더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제가 졸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어쨌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의 구절을 보면 의미 없어 보이던 그 점들이 어느 순간 연결돼서 별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빛을 따르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오직 각자의 점과 각자의 별이 있을 뿐입니다. 내 스스로가 자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겸손하지 못하다.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건데.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가 저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다시금 계속 읽으면서
묵상이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